K 레크리에이션 놀이 댄스 게임의 세계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K 레크리에이션, 즉 K 레크리에이션이 어떻게 세계 속으로 확산되어 한류 문화의 새로운 축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놉니다. 놀이를 통해 웃고 춤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게임을 통해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진 공통의 문화이자 모든 레크리에이션의 시작입니다. 장기판 앞에서 생각을 나누고 금놀이를 하며 머리를 쓰던 그 순간 한국의 레크리에이션은 이미 공동체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같은 놀이들이 아이들의 손끝에서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경쟁보다 함께 웃는 마음,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어 이제는 K-레크리에이션, 놀이와 춤, 그리고 게임이 세계인의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레크리에이션은 한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는 웃음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그 세계화를 이끌 K-레크리에이션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농경시대의 놀이에서 시작된 공동체 문화. K-레크리에이션의 뿌리는 수천 년 전 농경시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며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레크리에이션의 출발이었습니다. 한국의 놀이 문화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노동, 예술과 신앙이 함께 녹아든 공동체의 문화였습니다. 1. 몸으로 하는 놀이, 금놀이와 제기차기, 구슬치기. 농경사회는 육체의 노동이 많았기 때문에 놀이 또한 몸을 단련하는 활동이 많았습니다. 금놀이는 손과 눈의 협응력, 균형 감각을 필요로 했습니다. 구슬치기는 손끝의 감각과 판단력, 집중력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기차기는 순발력과 민첩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놀이들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생활 속 체육이었습니다. 한국의 레크리에이션은 이렇게 머리와 몸, 그리고 마음을 함께 쓰는 균형 잡힌 놀이로 발전했습니다. 농사일이 힘들어도 그 끝에는 늘 웃음과 흥이 있었습니다. 줄다리기, 널뛰기, 씨름 같은 놀이는 힘겨운 노동의 피로를 풀고 마을 간의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레크리에이션은 경쟁이 아닌 화합, 승패보다 웃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철학이 오늘날 K-레크리에이션의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5. 놀이를 통한 교육과 인성. 조선시대의 놀이는 교육과 인격 수양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예절을 배우고 어른들은 놀이를 통해 협동심과 절제를 익혔습니다. 예를 들어 윷놀이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놀이지만 그 안에는 전략, 협력, 기다림, 그리고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놀이 문화는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육적 도구였습니다. 6. 농경시대 놀이가 가진 사회적 의미. 당시의 놀이는 사회를 하나로 묶는 힘이었습니다. 마을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웃고 계절마다 축제를 열며 삶을 나누었습니다. 서양의 초기 놀이 문화가 경쟁과 승리를 중시했다면 한국의 놀이 문화는 공감과 화합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날 한국형 레크리에이션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7. 전통놀이의 정신이 오늘날에 남긴 유산. 오늘날에도 우리는 명절마다 윷놀이를 하고 어린 시절의 딱지치기와 제기차기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놀이 속에 흐르는 공동체의 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은 이제 한국의 거리와 무대,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K-레크리에이션은 바로 이 전통의 뿌리 위에서 자라난 현대의 문화입니다. 전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세계 속에 살아 움직이는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레크리에이션은 농경의 흙냄새에서 태어나 흥과 신명으로 자라나 이제는 전 세계인을 이어주는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K-레크리에이션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춤추던 공동체의 힘.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문화입니다. 제2장 신명과 흥으로 이어진 전통의 예술 레크리에이션. 한국의 레크리에이션이 특별한 이유는 그 속에 신명과 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단어는 단순히 즐거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에너지가 터져나오는 한국 문화의 깊은 정서를 상징합니다.
신명은 영혼이 깨어나는 즐거움이고 흥은 사람과 사람이 어울릴 때 생기는 생명력입니다. 한국의 전통놀이는 바로 이 신명과 흥을 통해 삶의 고단함을 잊고 서로를 위로하는 문화였습니다. 1. 강강수월래, 함께 도는 원의 힘. 한국의 대표적인 공동체 춤인 강강수월래는 전통 레크리에이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빛 아래 여성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손을 잡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그 원은 평등의 상징입니다. 누구도 앞서지 않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손을 맞잡고 하나의 원이 됩니다. 이 단순한 춤 속에는 공동체의 정신, 평화의 염원, 그리고 여성의 연대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그 속에서 신명이 피어나고 흥이 넘쳐 흐릅니다. 강강수월래는 단순한 전통춤이 아니라 한국의 집단 심리와 조화의 미학을 보여주는 대표적 레크리에이션입니다. 북춤과 장고춤 리듬으로 이어진 마음의 교감. 한국의 전통 무용 중 북춤과 장고춤은 음악과 신체가 하나 되는 리듬의 예술입니다. 북을 두드리는 한 박자, 한 울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입니다. 한 사람이 북을 치면 다른 사람이 응답합니다. 이 교류 속에서 신명은 커지고 사람들은 하나의 에너지로 연결됩니다. 장고춤은 리듬의 흐름 속에서 신체와 마음의 자유를 표현하는 무용입니다. 장고의 좌우 리듬은 음양의 조화, 즉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춤은 모두 참여형 레크리에이션입니다. 관객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박수를 치고 함께 소리를 내며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3. 소고춤과 부채춤 아름다움 속의 교감. 소고춤은 한 손에 작은 북을 들고 리듬에 맞춰 원을 그리며 추는 춤입니다. 리듬의 중심에는 나가 있지만 그 원은 우리로 확장됩니다. 부채춤은 한국 전통미의 결정체입니다. 화려한 색, 섬세한 동작, 그리고 펼쳐지는 부채의 곡선은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닮았습니다. 이 두 춤은 모두 한국적 정서의 표현 예술입니다. 화합과 조화, 절제 속의 아름다움, 그 속에 한국의 레크리에이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감정의 교감이자 인간관계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전통춤은 곧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적 레크리에이션이기도 합니다. 전통놀이의 음악성과 리듬감. 한국의 전통놀이는 언제나 음악과 리듬과 함께 있었습니다. 장단이 없으면 신명이 나지 않고 신명이 없으면 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북소리, 꽹과리, 장고, 징의 사박자 리듬은 한국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정서의 코드입니다. 이 장단이 빠르거나 느려질 때마다 사람들의 감정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집단 감정의 조절 장치입니다. 전통춤은 이렇게 음악을 통해 감정을 해방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켰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웃음, 소통, 협력, 그리고 감정의 해방. 이 정신이 바로 K-레크리에이션의 뿌리입니다. 전통 속 신명은 오늘의 한류가 되었고 전통 속 흥은 오늘의 K-팝과 K-댄스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레크리에이션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문화의 에너지입니다. 신명과 흥, 이 두 가지 단어 속에 한국인의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오늘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너지는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K-레크리에이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장 현대의 K-레크리에이션으로 진화하다. 한국의 전통놀이와 춤은 세월이 흐르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K-레크리에이션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전통의 신명과 흥, 공동체 정신과 감정의 교류는 오늘날에도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흐름을 현대의 문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전통의 리듬이 현대의 음악으로. 한국의 전통악기 장단은 오늘날의 대중음악, 즉 K-팝의 리듬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북소리의 박자감, 장고의 리듬, 소고의 반복적인 타격감이 K-팝 댄스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변신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음악은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뿌리 위에 새로운 기술과 감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K-팝의 무대에는 언제나 흥과 신명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세계를 춤추게 한 놀이.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말춤 하나로 지구촌 모두가 웃고 따라 추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말춤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익살스러우면서도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즉, 그것은 세계인을 연결한 현대적 레크리에이션이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춤이라는 놀이로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놀이 정신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몸속으로 전해졌습니다. 3. BTS 음악과 레크리에이션의 결합. 이후 등장한 방탄소년단 BTS는 한국의 흥과 정서를 세계적인 감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음악, 춤, 메시지, 그리고 감정의 교류가 하나로 어우러진 거대한 글로벌 레크리에이션 무대입니다. 전 세계 팬들이 같은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감정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K-레크리에이션의 핵심입니다. 함께 느끼고, 함께 움직이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 BTS의 무대는 한국의 신명과 흥이 21세기 디지털 세대 속에서 다시 살아난 예술적 증거입니다. 4. 오징어 게임 놀이가 인류를 비추다. 2021년 세계를 놀라게 한 오징어 게임은 한국 전통 놀이를 전 세계에 알린 또 다른 계기였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줄다리기, 유리다리 건너기. 모두 우리가 어린 시절 즐기던 단순한 놀이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생과 사회의 구조,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그 놀이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놀이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작품을 통해 한국의 놀이 문화가 가진 심리적 깊이와 철학이 세계에 전달되었습니다. 전 세계 게이머들이 온라인에서 만나 웃고 협력하고 도전하는 그 장면은 과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놀던 풍경의 현대적 모습입니다. 5. 거리의 레크리에이션. 명동과 홍대의 한류 현장. 이제 서울의 거리, 특히 명동과 홍대를 걸어보면 한국의 레크리에이션이 어떻게 세계 문화로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는 전 세계 여행자들이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누군가가 부채춤을 선보이면 옆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손뼉을 칩니다. 홍대 거리의 댄스 챌린지, 남산의 플래시몹, 모두가 웃으며 참여하는 순간 국적과 언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현대의 K-레크리에이션입니다. 6. K-레크리에이션의 현대적 가치. K-레크리에이션은 이제 한국의 문화를 넘어 인류의 공동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단순합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함께 웃으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 한국이 전통 속에서 지켜온 정과 흥의 문화가 전 세계에 공감의 에너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K-팝의 무대에서, 오징어 게임의 장면에서, 그리고 명동의 거리에서 우리는 모두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연결된 하나의 인류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전통놀이와 예술이 21세기의 디지털 문화와 만나 새로운 세계적 흐름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K-레크리에이션입니다. 전통이 과거로 남지 않고 현재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 세계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K-레크리에이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제4장. K-레크리에이션의 세계화 전략과 지도자의 역할. 한국의 레크리에이션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가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세계화는 단순히 해외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교류하며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K-레크리에이션을 어떻게 세계 속에서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문화로 발전시킬지 생각해야 합니다. 1. 세계화의 첫걸음. 전통의 현대화. 세계화를 위한 출발점은 전통의 현대화입니다. 옛날의 놀이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금의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기차기를 리듬게임으로, 강강수월래를 플래시몹으로, 부채춤을 무대 퍼포먼스로 재해석하는 것. 이것이 전통을 이어가면서 세계와 소통하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전통의 정신은 그대로 두되 형식은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통은 살아있는 문화가 됩니다. 세계화의 두 번째 축. 디지털 플랫폼 활용. 이 시대의 레크리에이션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이제 세계를 잇는 놀이터입니다. K-레크리에이션을 세계로 알리려면 이 공간에서 참여형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분 제기차기 챌린지, 부채춤 동작 따라하기, 강강수월래 글로벌 버전과 같은 짧고 쉽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의 젊은 세대는 보는 것보다 직접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일상 속으로 레크리에이션을 끌어들이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세계화입니다. 3. 세계화의 세 번째 축, 지역 문화와의 융합. K-레크리에이션의 목표는 한국 문화만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드럼 리듬에 강강수월래를 결합하거나 라틴 댄스의 열정에 한국의 부채춤 동작을 섞는 것. 이런 융합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형태의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문화교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K-레크리에이션은 우리 것만 보여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놀자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4. 문화 브랜딩 K-레크리에이션의 세계적 이미지 만들기. 이제 K-레크리에이션은 하나의 문화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 이미지는 정, 흥, 신명입니다. 정은 따뜻한 마음, 흥은 함께 어우러지는 에너지, 신명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감동.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K-레크리에이션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드가 됩니다. 세계 속에서 K-레크리에이션이 가진 가치는 즐거움을 통한 평화, 놀이를 통한 공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5. 지도자의 역할, 문화의 해석자이자 전달자. K-레크리에이션의 세계화를 이끄는 사람은 바로 리더, 즉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단순히 활동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1. 문화 감수성. 각 나라의 전통과 종교, 생활 방식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2. 소통 능력. 언어보다 표정과 몸짓으로 공감할 수 있는 표현력. 3. 창의력.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여 현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감각.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지도자는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6. 세계 시민으로서의 리더십. K-레크리에이션의 리더는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지만 동시에 세계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타인의 문화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세계 시민형 리더십입니다. 이러한 리더가 많아질수록 K-레크리에이션은 세계 곳곳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7. 지속 가능한 세계화, 교육과 협력. 문화의 세계화는 단기적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교육과 협력 구조가 필요합니다. 각국의 학교, 대학, 문화단체와 연계하여 K-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으로 도입하는 것, 국제 캠프, 문화교류 행사, 지도자 연수 등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한류 확산이 아니라 놀이로 평화를 만드는 문화외교의 형태가 됩니다. 8. 결론, 사람을 잇는 문화, K-레크리에이션. K-레크리에이션의 세계화는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웃고 공감하고 함께 춤출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세계화의 현장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가치를 전할 문화의 리더로 서야 합니다. 놀이가 곧 평화이고 춤이 곧 소통이며 웃음이 곧 인류의 언어입니다. K-레크리에이션은 바로 그 언어를 통해 세계를 하나로 잇는 문화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K-레크리에이션, 즉 K-레크리에이션의 뿌리와 성장, 그리고 세계화의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K-레크리에이션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힘이며 사람을 잇는 언어입니다. 강강수월래로 시작해 북춤과 부채춤의 예술로 피어나 이제는 K-팝, 오징어 게임, K-댄스, K-게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의 레크리에이션은 농경시대의 공동체 놀이에서 출발했다. 전통놀이 속에는 협동, 존중, 나눔의 가치가 담겨 있다. 현대의 K-레크리에이션은 전통과 기술이 융합된 문화산업이다. 세계화의 핵심은 수출이 아니라 교류, 경쟁이 아니라 공감이다. 지도자는 문화를 해석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감정의 리더이다. K-레크리에이션의 본질은 함께 웃는 힘입니다. 이 힘이 바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문화의 방향입니다. OX 문제 정답 포함. 1. K-레크리에이션의 세계화는 한국 문화를 수출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정답은 X입니다. 세계화의 핵심은 교류와 공감이며 함께 즐기는 상호문화적 확산입니다. 기. 강강수월래는 공동체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전통놀이이다. 정답입니다. 강강수월래는 연대와 조화, 평화를 상징하는 한국 전통의 대표적 레크리에이션입니다. 3. 사지선다 문제 정답 포함. 다음 중 K-레크리에이션의 세계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통놀이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 외국 문화를 배제하고 한국만 강조하는 것,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문화의 융합, 한국인만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정답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문화의 융합. 현대의 K-레크리에이션은 온라인 확산과 문화 교류를 통해 성장합니다. 4. K-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체력과 기술력, 문화 감수성과 공감 능력, 외국어 실력, 승부욕과 경쟁심. 정답 문화 감수성과 공감 능력. 지도자는 타 문화를 존중하고 감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 리더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놀이를 통해 마음을 열고 춤을 통해 세상을 연결하며 게임을 통해 문화를 나눕니다. 하나의 무대, 하나의 리듬, 하나의 마음. 그것이 K-레크리에이션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를 이끌 세계 속 K-레크리에이션 리더입니다. 함께 웃는 사람, 함께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레크리에이션 교육협회 WREA